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사회혁신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충남사회혁신센터의 김민수입니다. 충남사회혁신포럼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회에 걸쳐 유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명하였던 시즌1 충남만 가능한 일에 이어 시즌2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시즌2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지역 번영과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으로의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이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언론과 광고 등 매체에서 이 분야를 다룰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환경입니다. 이제 정말 위기를 맞이한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넘어 실천으로 향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포럼의 주제, 바로 새로운 실천입니다. 새로운 실천, 그린 인플루언서와 일상의 실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쓰레기를 줄이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 알맹이만 원하는 자, 알자라는 모임을 시작으로 용기 안에 알맹이만 담아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주은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화면이 지금 저한테 안 보여서 혹시 이쪽 앞쪽으로 나와도 될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소개할 게 없지만 실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필을 하는 가게로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는 이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리필을 하게 됐고요. 흔하게 보는 쓰레기 산입니다. 사실 여기 충남에서는 이제 쓰레기가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시나요? 에? 매립지, 네, 매립지에 가겠죠.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고요.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제 쓰레기들은 실제 인천의 한 매립지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립지뿐만 아니라 계속 의왕 쓰레기 산처럼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는데요. 왜 이 바다에 쓰레기들이 모일까요? 실제 바다에 쓰레기가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버리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되게 잘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잘 망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우리는 사서 소비를 함으로써 실제 재활용 분리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시사항에 이제 준해서 실제 분리배출을 하죠. 그런데 그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립지에 그리고 소각지에 가고요. 그 매립지에서 흘러가지는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매년 8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엄청나요. 미국과 중국을 앞질렀고요. 오늘 현장에 저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어요. 오늘 카페에 온다고 해서 다회용 컵을 제공하겠지 오늘만큼은 이라고 했는데 다 지금 빨대에 꽂힌 플라스틱 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늘의 포럼의 주제를 잘 알고 오신 분들인가? 라는 생각에 조금 제 마음이 무거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플라스틱 소비량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들 있죠. 클릭 하나만 하면 배달이 오는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 실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중에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달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배달 쪽에만 붙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달 앱의 결제자들만 해도 엄청난 매출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그 배달 용기들은 실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요. 그 일회용품들은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 이제 조금은 눈치채셨죠.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회용품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눈치껏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정말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데 왜 갑자기 쓰레기 문제로 제가 흘러 들어갔느냐?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저는 갑자기 원래 본업이 영양사였는데요. 그 영양사 직업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전업 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집에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짐이라는 이름을 정말 잘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사 온 집은 제한적인데 이 짐들이 내 옷들이 실제 한 계절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런데 장은 더 늘릴 수 없고.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이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차, 그래, 내가 일을 이제 그만뒀으니 그럼 짐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를 찾아보던 중에 제가 그때 시즌에 미니멀 라이프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이 말에 저는 너무 설레어서 내가 밤새 이 책들을 섭렵해야겠다 해서 미니멀 라이프 책들을 다 사서 빌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쓰레기뿐만 아니라 내 짐들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옷가지들을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 실제 계속 쌓이고만 있고 이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옷 앞에 이제 집 앞에 보면 이제 옷 폐유류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바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꽉꽉 차서 들어가지도 않은 애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근데 이것들이 정말 재활용이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옷가지들은 쌓아놓고 짐들을 쌓아놓고 정리를 해야지 하다가 정말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옷들이. 그래서 바자회라도 해야 되나 하다가 저 혼자 바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막 돗자리 까놓고. 그죠? 그래서 기부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썼던 물건이긴 하지만 새 물건인데 하고 이제 기부처를 알아보다가 실제 외국도 마찬가지로 마리조아 기부지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카 재배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되고요. 이 모카 재배는 실제 그 병충해에 약해서 살충제를 정말 많이 뿌려요. 모카 재배를 할 때 솜 있죠. 그 모카 재배를 할 때 어쨌든 살충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매년 2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흔히 어디 쇼핑 가고 아니면 뭐 결혼식장 간다고 해서 옷을 사고, 그죠? 신발을 사고, 내 옷 입을 게 없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었던 그 옷들이 실제 내가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함으로써 그 뒤에서는 그 재배로 인해서 그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죽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명히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렸죠. 설레이는 옷을 골라서 그것들을 오래 입자. 이게 미니멀 라이프의 진정한 정의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니멀 라이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옷가지들을 내가 정말 필요한 옷들만 사 입고 그걸 오래 쓰자라고 해서 이제 소비의 패턴을 바뀌었는데 실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랑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실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제가 시선이 돌아가니까 그냥 길거리에 이쁘다고 한 곳을 갔는데도 쓰레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보더라도 이쁜 바다인데 실제 저한테는 계속 쓰레기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쁘다고 바다를 막 사진 찍고 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놀고 하는데 스티로폼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저한테는. 근데 아이들은 그것들로 같이 놀고 있고 그게 너무 좀 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남편이랑 한두 개씩 내가 주울 수 있는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자 라고 해서 플로깅의 시초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은 흔히 쓰죠. 그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이제 러닝과 피킹이라는 복합 그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비영리 단체들도 이런 문화를 많이 활성화하고 참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한두 번 줍다 보면 실제 내가 버린 쓰레기와 내가 사용하는 쓰레기들이 그냥 정말 흔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한두 번씩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보자는 거고요.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이제 캠페인으로 이제 어원이 됐는데 이 어원 이분은 이제 쓰레기 없이 산다의 저자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인인데요. 이제 보시면 유리병을 들고 있죠. 이분은 4인 가구인데요. 그 가족들이 1년에 모은 쓰레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합성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합성은 아니고요. 정말 이제 퇴비화하고 뭐 거름으로 뿌리고 그럼 정말 용기 내서 알맹이만 사는 가게들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 5가지들은 실제 집에서도 흔히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망원시장에서 알맹이만 사는 가게, 그러니까 알맹이만 파는 가게들을 협약을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검은 비닐봉지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검은 비닐봉지들을 마트에서는 지금 흔히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못 보고 있죠. 이게 쓰레기 대란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 이후로 이제 규제가 됐는데요. 그 규제에 대형마트 기준으로 생겨나고 시장에서는 해당 사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작은 규모의 마트라든지 시장에서는 아직도 검은 비닐봉지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죠.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검은 비닐봉지를 거절하는 것조차가 저희한테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냈으면,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져서 용기 내면 덤으로 주시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용기를 냈을 때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금방 이거 흙 묻어서 안 돼 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담아 주시거나 이렇게 담아가는 거 아니야 하고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나 봉지를 거절하는 것조차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걸 이제 알자라고 해서 알맹이를 원하는 자들이 지역사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게 실제 장바구니에 검은 비닐봉지들만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알맹이만 담아가면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캠페인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쓰레기는 줄였는데 어느 정도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 실제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샴푸, 린스, 뭐 컨디셔너, 그죠? 그리고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 이제 저희가 망원시장의 상인의 건물 이렇게 한 켠에 한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세제 몇 가지들과 플라스틱에 대안하는 물건들 몇 가지, 일회용품을 대용하는 다회용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몇 가지 두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간에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리뉴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에서 그냥 캠페인만 계속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20명 정도 되는 알짜들 중에 3명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비를 털어서 한번 해보자가 된 거예요. 실제 저희가 하기 전에 세제 소분샵을 할 때부터 전국에서 이걸 알고 어찌 아르마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소분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밸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벌크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출처를 다 알려드렸는데 실제 20군데를 저희가 뽑아서 배포를 드렸는데 그 20군데가 반년도 안 되는 새에 한두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데 왜 한두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했지? 라고 하다가 실제 보니까 이 공간에서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손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손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사실 인건비나 공간 유지 비용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이츠 보면은 가격 다 자르륵 뜨고 그죠? 최소 비용 다 뜨고 다 비교할 수 있고 클릭 하나만 하면 집 앞에까지 배송이 되죠.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서 무겁게 이 소분하고 이고지고 집에 들고 가고 또 세척해서 또 오고 이런 번거로움들을 누가 하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들은 어쨌든 한두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년 동안 망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알맹 상점이 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이사 가기 전인데요. 실제 알맹이만 담아갈 수 있게 리필을 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장착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세제, 음식류들도 그러니까 소분이 벗겨지기 어려운 제품들을 이제 알맹이만 담아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주시는 거죠. 실제 제 일기예요. 쓰레기를 줄인 일기인데요. 주말 동안에 저희가 이런 용기들을 100ml 기준으로 2,000개 정도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곧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화장품과 세제 벌크수를 이제 판매량을 추산을 했을 때 8톤의 세제와 화장품들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들을 추산해 봤을 때는 엄청난 용기들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줄이다 보니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쓰레기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게 그래서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거는 재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배출하라 했는데 어떤 데서는 재활용이 잘 안 된대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혼란스러운 속에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걸 우리가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짜들끼리 사실 저희는 교육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는 이런 쓰레기들을 정말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내어서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회수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진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만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리콘이라든지 운동화 끈은 이제 재활용, 재사용하는 데 쓰고 있고, 커피 가루도 말려오시면 화분이나 연필, 그리고 플라스틱 병뚜껑은 뭐 치약자개나 S자고리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에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기가 있어서요,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모은 양을 이제 수산을 해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ml 기준으로 이제 몇 개죠? 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용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6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을 물물 교환하는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400여 개는 1년이 안 되는 새해 1,400여 개고요. 저희가 2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데이터는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그냥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놔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교육, 그리고 알맹이만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 바자회 이런 파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얘기가 길었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브리타 필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회수 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과 어택을 통해서 그 브리타 코리아에 이제 목소리를 냈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필터 자체를 이거를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앵무새 같은 대답을 받아내면서 이거 정말 재활용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 뭐 캐나다, 유럽 이런 데서는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보로 아나 하면서 해킹 워크숍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받아냈고요. 100일이 안 되는 시간에 10,000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받아내면서 브리타 코리아에 정식 요구를 했고, 실제 작년 9월에 저희랑 협약식을 맺어서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 어택. 이런 용기들은 실제 화장품의 용기들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9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었으면 90개가 다 버려지고 10개가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합 재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쁜 쓰레기라고 하죠.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한 결과 89%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는 용기를 기부받아서 8,000개를 진짜 직접 시민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왜 갑자기 용기 어택을 했느냐, 환경부랑 협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회수를 할 테니 실제 표시사항을 빼달라. 우린 K뷰티 아니냐, 산업을 살려내는 사람들 아니냐 라고 해서 협약을 하려다가 저희가 알게 되고, 실제 재활용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재활용 용기들을 정말 잘 만들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환경부 뭐 하는 거냐 라고 해서 2차 어택까지 했고요. 실제 화장품들을 구매하실 때 표시사항을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표시사항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꽁초 어택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필터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흡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필터들이 실제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표시사항을 볼 수가 없고요. 어디에 버리라고 하는 안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끔 만드는 어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에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내가 나부터 바뀌면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준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맹 상점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라는 표현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좀 더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뿌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사이클 디자이너 김하느님을 모셨습니다. 주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디자이너신데요. 코로나 시대 속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제작한 의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김하느 디자이너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대표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가구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 작품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작업을 시작했던 때가 20년도 연말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경각심이 되게 높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조차도 뭐 주변에 만약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쉬쉬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막 완전 격리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을 완전 심각한 그때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마스크 문제뿐만 아니고 환경 오염 문제가 여러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집 안에만 같이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어떤 뭐 일회용품, 배달 용기 이런 것들이 더 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루에 하나 두 장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폐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이슈들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마스크 폐기 문제였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더 찾아보니 이제 그 당시에 세계에서 한 달 기준으로 마스크가 1,300억 장 가까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놀라워서 이제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고, 그렇게 버려지는 마스크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많이 그렇게 1,300억 장이 버려져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스크가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서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땅으로 버려지거나 바다로 유입되면은 썩지 않아서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놀라웠고, 그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수년,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는 마스크는 왜 아무도 재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들었고 뭔가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뭘 만들어 볼까라고 고민을 하던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리빙 디자인 학과라는 과를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가구 종류를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재활용한 소재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가구 중에서도 이제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의자였기 때문에 의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만드는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교내 제가 다니던 학교 내에다가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를 했어요. 한 서너 군데 배치를 해서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라 어쩌고 저쩌고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면서 수거함을 설치를 했고 그렇게 이제 주에 한 번씩 마스크를 수거를 해서 몇백 장, 몇천 장씩 이렇게 제가 챙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하는 마스크의 소재는 저희 이렇게 호흡기를 가려주는 필터 부분이고 이 필터 부분이 얇은 플라스틱 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재를 제외한 이 귀를 걸어주는 귀걸이 끈이랑 코를 조여주는 코 철사는 따로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필터만 선별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선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필터 소재가 제 작업의 소재가 되는 거고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목형에다가 제가 컴퓨터로 디자인 설계를 해서 설계한 디자인 도면을 오려내요.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둥근 자판이랑 기역자 나무 저기 기역자로 생긴 다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보통 나무로 가구를 만들 때 저 안에 도련에서 나온 조각들을 서로 결합해서 나무 의자 땡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건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버려내고 남은 틀을 거푸집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은 거푸집 안에 이제 얇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나무가 타지 않게 하고 고온을 낼 수 있는 열풍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마스크를 이 안에다 대고 녹였어요. 그래서 다리 모양의 거푸집에 마스크를 대고 몇백 장씩 이렇게 겹쳐서 녹이면은 그 안을 꽉 채우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마스크가 녹으면 이제 부직포 같던 그 마스크가 녹으면 이제 액체처럼 끈적끈적한 달고나 같은 애가 되는데 그걸 꽉 채워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완전 대리석 같은 소재가 다시 재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저 거푸집 안에 있는 형태랑 똑같은 모양의 마스크 소재 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로 다리를 3개를 뽑아서 좌판에 다시 끼워 놓고 그 남은 부분을 마스크로 또 저기 수천장을 대면서 녹여요. 그러면은 따로 어떤 결합되는 피스나 고정 나사 같은 것들이 없이 마스크로만 100% 재활용이 돼서 엉겨붙게 되고 이렇게 의자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게 이게 마스크는 지금 이거 뭐 종이 한 장 같은데 뭐 튼튼할까 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 학교에 있는 로비 카페 라운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학과장님한테 허락을 구해서 의자 튼튼한 거 확인 좀 시켜주고 싶다. 학교에 깔아달라 해서 학교에 실제로 깔려서 다른 학우들이 착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구성도 튼튼하게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재활용한 이 스툴 의자들을 스택앤스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보이는 화이트, 블랙, 핑크, 블루 그리고 그 네 가지를 섞은 믹스 컬러 이렇게 5가지인데 따로 어떤 염료나 페인팅을 거치지 않은 작품이고 이제 화이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이트 마스크, 블랙은 블랙 마스크, 핑크, 블루는 이제 가끔씩 쓰시는 패션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컬러가 이 네 가지여서 그것들로만 작업을 했던 거고 이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아무래도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조형적인 것들을 살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쁜 스툴 의자를 뽑아냈는데 그 당시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되게 나름 유명해졌어요. 근데 동시에 그만큼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왜 욕을 먹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쓰고 버리는 마스크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뭐 굳이 마스크가 아니어도 누가 쓰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제품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명목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 확진자가 썼으면은 이것도 감염돼가지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연히 저도 그런 이슈들을 수렴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다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작품을 좋게 봐주신 한 매체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이 왔고 의뢰가 왔고 그래서 그 촬영을 하다가 마스크를 이제 제조하는 공장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현장이고 이 마스크를 긴 큰 휴지 같은 롤 원단에다가 넣고 그걸 길게 뽑아서 마스크 형태가 이렇게 유선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커팅하면은 위아래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 있대요. 그게 이렇게 버려지는 원단들이고 그 원단이 이 공장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 시설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되게 작은 공장인데 한 달에 그렇게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 1톤이 넘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공장 개체 수를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또 다른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을 했다가 이 이슈를 알게 된 후로는 대표님 혹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버려질까요? 하면서 여쭤보니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업체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버린대요.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그러면은 그쪽에 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달라. 전 이걸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다. 처음에 이제 안 믿으셨죠. 뭐 대학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살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의자를 실제로 제가 대표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아서 단단해진다. 그랬더니 대표님도 오케이를 하셔서 최근까지도 수급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무래도 학교 단위에서 수급하는 마스크랑 공장 단위에서 수급을 받는 마스크랑 양이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스툴 형태라고 하는데 스툴을 만들었다가 이제 비전문가들의 말들도 수렴을 해서 저게 어떻게 의자야, 등받이가 있어야 의자지. 그래서 의자도 만들어보고. 이 작품은 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본사에 이제 납품이 되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필터 원단이 저 아래 테이블 기둥처럼 이렇게 둥글게 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려진다는 것들을 착안해서 그대로 살려와서 테이블 기둥으로 쓰고, 뭐 위에 좌판 상판을 녹여서 뭐 테이블로 완성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하고 싶냐면, 이제 제일 왼쪽에 쌓여져 있는 초록색 화분이 제가 작년 7월 여름에 대한민국 그 산림청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화분인데, 뭐 제가 디자인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던 화분 공장에다가 마스크로 만든 재생 원료를 이렇게 들였고, 그 소재로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산림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화분인데,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는 기존에는 뭐 작가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공예 위주로 작업을 해왔다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 작품을 어딘가 뭐 전시든 뭐 어떤 뭐 소장이 되든 이런 것들을 해서 작품에 이렇게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공감을 시키는 일이 조금 빠듯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공장 단위에서 이렇게 제품처럼 뽑아내는 행위를 하면은 아무래도 양도 그렇고 양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고, 실제로 그 20년도 당시 기준으로 재작년에 그 호주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세계자연기금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꾸려서 한 500만 개 정도를 제품으로 해서 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말쯤에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가 제품처럼도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원료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가졌던 목표는 여기 빨간색 의자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행위를 플라스틱 사출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뽑아낸 의자예요. 세계 최초로. 그 베르너 펜톤이라는 디자이너의 펜톤 체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제가 스케치한 디자인의 의자를 정말 제품처럼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일에도 목표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로 세로가 1m 정도 되는 큰 판재인데, 위에 보이는 작은 알갱이 이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펠릿이라는 재활용 소재고, 이 소재를 반수동 시스템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이런 판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제가 뭐 가구 카테고리만 작업을 해오다가 저런 판재가 만들어진다면은 어떤 이런 공간을 꾸리는데 타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벽면을 채우는 아트월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큰 규모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샘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작업이 이슈가 되고 작가 활동, 디자이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의자만 만들면은 멋있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디어로. 근데 오히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제가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공익도 챙기게 되고, 그래서 호주 산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구뿐만 아니고 가구가 놓일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도 꾸밀 상상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가 확장되는 순간들이 제가 더 뭐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같이 공감드릴 교훈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냥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늘 디자이너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도전 끝에 제작된 의자와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업사이클 디자이너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감히 상상해 보면서 그 고민도 깊게 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에 이준 대표님께서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셨다면 김하늘 디자이너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실 송재현 대표님께서는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험 진행 중이신 송재현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요일의 송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천안 신부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분들과 어떤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서 왜 환경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이유였습니다. 앞에 이제 이주은 대표님께서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019년도 정도만 해도 지역에는 이제 작은 가게들이 없었죠. 네. 근데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천안은 한 70만 정도가 되는 좀 큰 도시에 속하는 중소도시입니다. 아산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정도가 이제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22년 기준 이제 제로웨이스트라든지 뭐 리필샵들은 2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소비자들이 생활권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천안이라는 도시는 대학교가 9곳 정도 있고요. 20, 30대 소비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생활권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환경적 컨텐츠를 경험하기 힘든 것이 조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좀 많은 조언들을 좀 구했었죠. 네,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대답들은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지방에선 불가능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실천들을 해나갈까라는 좀 고민들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전에 활동했던 것들이 대부분 활동가라는 주제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꽤나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제 친구가 표현해 준 건데 무너짐을 위한 쌓아올림이라고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좀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2019년도에 계획했던 거는 제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앞에 이제 김하늘 디자이너처럼 옛날부터 재료를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업사이클 브랜드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좀 가방들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라는 곳에서 펀딩을 진행했었고, 그 펀딩은 이제 무사히 안정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지만 과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해왔었고요. 결국 이제 옆에 있는 2020년도 충남사회역시센터 리빙랩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거 이전에 제가 파타고니아에 대한 강의를 좀 들으러 다녀왔었어요. 뭐 파타고니아면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 근데 그 파타고니아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는 게 물론 이제 보여지는 거는 지금은 이제 환경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라는 게 일본적인 가치더라고요. 그리고 편리함, 단순함, 그게 소재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근데 저는 오히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속 가능성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은 가치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에서는 어렵다라는 좀 결론에 저는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파타고니아도 자기네들이 원료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럼 반대로 제품 제작 단계부터 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안 될까? 그렇다면 혹시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소비자들은 소비 순간부터 이제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네. 자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충청남도에는 좀 특이한 비율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충남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 넓은 산과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태안이고 무슨 오시면서 무슨 산, 서산, 뭐 당진 뭐 이런 거 많이 거쳐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젖소들을 키우기 굉장히 매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대부분 육아공품의 업체들이 충남에 좀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천안에는 이제 남양이 있고요. 그 외에 중소 브랜드들이 충남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육아공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저희가 소비자,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뭐 시옷 우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브랜드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원료를 받냐면은 그 브랜드들이 원료를 받는 방법은 각 지역에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돼서 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탱크로리라고 하죠. 그 큰 차, 이제 유조차 같은 탱크로리가 있는데 그 탱크로리로 실어서 멸균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이동 거리가 꽤나 멀죠. 지역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거리들이 꽤 멀어집니다. 그 이동 거리를 가서 멸균을 거기서 하고서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시 제품이 각 대리점으로 뻗어나갑니다. 대리점에서 뻗어서 다시 대리점에서 또 소비자로 가는 거죠. 네, 대리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또 이동을 해요. 각 이제 마켓으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걸음 자체를 줄여보면 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그럼 혹시 육아공품 업체가 많다고 그러는데 충남에 있는 농축업에 종사하는 이제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들은 없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고 이제 논산에 위치한 한 업체를 찾게 됐어요. 이제 한 중형 정도의 이제 우유 업체인데 꽤나 괜찮은 이제 우유를 이제 만들고 계셨고 저희는 그곳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요거트인데요. 저희 이제 요새 자주 먹죠. 작년에 이제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릭 요거트 어떻게 먹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네,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여튼 그렇게 하고 요거트를 개발 이후에 이제 천안에서는 또 그러면은 난 천안에 사는데
어떤 제품은 또 따로 없을까? 그냥 요거트만 만들면 망할 것 같은 거죠. 요거트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트 말고도 그럼 좀 새로운 것들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천안은 뭐 지나오시면 알겠지만 호두 과자 굉장히 유명해요. 호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네, 광덕에 있는데 크게 많이 안 나고요. 그래서 광덕에 있는 호두 뭐 그 호두 과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호두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호두를 받아가지고 요거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래놀라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좀 원료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환경을 지키면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호두를 이제 저희 가져오는 와중에 베이스가 꿀이에요. 근데 꿀이 뭐 이제 주변에 많이 있지만 또 저희 주변에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광덕에도 양봉장이 꽤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덕에 있는 양봉업자를 통해 가지고 꿀을 제공받고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일에 인스타나 뭐 이런 곳에 들어오시면은 사실 환경적 요소가 딱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제품 제작 단계부터 최소한 우리가 환경적인 가치를 좀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기 옆에 요거트고요. 여기 그래놀라인데 네, 꽤나 맛있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품의 생산 자체부터 좀 새로운 가치를 더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파타고니아는 뭐 최고의 품질과 단순한 편리함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럼 고객들한테 뭘 제공해야 될까? 생산에서 이런 요소들을 갖췄는데 과연 고객들이 이걸 보고 구매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이제 고객들은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구매를 하죠. 맛이 있으면 비싸도 구매하시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맛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난 우유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고요. 뭐 동물복지 우유라든지 그냥 1등급 우유 대부분 원료들은 비슷하지만 사실 그 발효를 시키면 맛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컨택한 곳이 협업을 하게 된 곳이 굉장히 맛이 괜찮은 이제 우유를 제공하는 곳이었고 저희가 발효해서 직접 이제 요거트를 개발했는데 테스트 이후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좀 꽤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희가 뭐 지역 거 써가지고 비싸게 받으면 당연히 비싸게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적당한 가격을 좀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일에서는 이런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는 좀 요소들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좀 꾸준히 있었는데 네.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좀 어떻게 우리는 환경운동을 해나가야 될까? 제가 가게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 활동가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주원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에 무관심하신 분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실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까?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사실 뭐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준다던가 분리수거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정말 이득이 돼야, 나에게 도움이 돼야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요거트 용기를 무조건 PP 다시 다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꼭 나갈 때 한 번씩 안내를 드려요. 이거는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용기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저 같으면 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트에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량을 팔면서도 텍스트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가격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그걸 더 준다는 거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처음엔 10% 20% 정도만 가게에 와서 뭐 이제 용기를 가져오시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용기내. 근데 저희는 그냥 용기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져오시면 드립니다요. 근데 지금의 비율로 보면은 50%에서 70% 정도가 가게에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져오고 계세요. 왜냐면 어쨌든 식품이니까 우리 일상에서 계속 먹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있고, 그럼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용하고 계시대요. 네, 용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어디다 쟁여놓는 거죠. 어머니들 특징.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 어디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반찬통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꽤나 가게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앞서 우유를 봤는데 우유는 이제 꽤나 좀 까다롭습니다. 보관이라든지 상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무조건 멸균된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뭐 탱크롤이 저희가 공장이 있지 않는 한 작은 가게에서는 당연히 우유 팩으로 이제 받게 되죠. 저희도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뭐 우유 팩으로 안 받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유 팩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천안 아산 환경운동 연합과 연대해가지고 요일에서 있는 이제 요일에서 사용되는 우유팩인 거죠. 그 우유팩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세척 후에 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갖다 줘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10월 정도에 한 1,5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500개 정도 했고 지금 뭐 한 4, 5개월 더 흘렀는데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이제 전환됐고 한 1,000개 정도의 이제 종량제 봉투가 취약계층에 갔죠. 여기서 느낀 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거를 사실 알리진 않았고요. 영업 초기부터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서는 인스타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뜨거운 반응을 하지 않으셨지만 올 때마다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래도 기분이 꽤 괜찮네요. 뭐 약간의 양심을 덜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저는 이제 뭐 비영리라든지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가게에서는 어떻게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이제 뭐 쓰고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카페를 하다 보면은 뭐 우유팩을 엄청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좀 줄여나가야 될까? 나 혼자 이 활동을 하는 건 좀 의미가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신부동이라는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 뭐 복합터미널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심지고 카페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두루두루 친해지는 거죠. 여기랑도 친해지고 저기랑도 친해지고.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우유팩을 재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 우유팩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우유팩 어떻게 하세요? 뭐 버려지는 거 뭐 자주 버려지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게들에게 한 3곳의 가게에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저희가 지금 우유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같이 수거하실래요? 같이 수거하실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좋아요. 같이 해요. 그러면은 작은 이제 저희의 제안이 한 곳 한 곳 가게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카페 사장님들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에 대한 새로운 또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어쨌든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좀 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에서 모아둔 아이스팩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뭐 그래서 저희는 이걸 또 다른 가게들과 좀 꾸준히 상의를 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스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냉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시원하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 분들, 저희도 물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이제 샵에서 뭐 아이스팩을 모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걸 또 필요하다는 가게가 나타나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지금 이런 플랫폼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하면서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쓰고 나니까 환경운동 도대체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데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시민에게도 사실 그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 또한 뭘 사용할 때 이제 약간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편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공감을 얻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좀 영역이 많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 네, 결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결합할 수 있을까? 뭐 지금의 뭐 리필 스테이션, 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넘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 요소를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가치들을 좀 지속해 나갈 때 시민들이 환경 운동에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다양한 손님들 만나면서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관심이 많이는 없으세요. 근데 자기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걸 가져오는 또 활동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베네핏을 주는 게 뭐 단순히 이걸 통해서 어떤 환경이 좋아집니다라는 것보다 그들에게 이걸 줬을 때 뭐 디스카운트도 되지만 확실한 이익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쉽게 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가게들은 고민을 대부분 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돈을 좀 적게 버는 게 아닐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일회용품 싸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냥 하고 버리면 되고,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아주 빨리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외하고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팔았을 때 더 뭐 이득이 안 남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희는 비싼 용기를 안 써도 돼요. 다만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가게들은 이거에 대한 이득을 생각해볼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뭐 디스카운트를 해주니까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면 손님들도 좋아하고 저희 또한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 네, 서로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확실한 공감을 얻는 새로운 좀 환경 운동, 네,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거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놀라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만들고 왔고요. 내일 오픈인데 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재밌게 한번 해보면서 지역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네, 한번 실험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재원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또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세 분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2부에서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1부 온라인으로 시청하셨던 분들 채팅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발제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환경이라는 주제만큼은 하나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주은 대표님께 오늘 포럼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두 분 발제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제자로서 그리고 이제 듣는 시청자로서 이제 들었는데요. 되게 다양한 이런 환경에 대한 실천이 사실 어찌 보면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그리고 내 개인이 하나하나를 이뤄나가고 그것들을 이제 영감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처음 대면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찌 보니 저희가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캠페인을 18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페론백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페론백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사실 제가 오늘 좀 멀리 와서 그 페론백을 못 메고 왔는데 저희 상점에서는 3명, 그 공동대표 3명에서 그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튼튼하고 잘 만들었고 폐 간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되게 잘 메고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이 이제 저희도 이제 오픈을 할 때 그 백들을 이제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주 고객 분들을 이제 알맹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 알맹러들이 항상 그 백을 메고 다니세요. 근데 진짜 아이들 기저귀 가방용으로 너무 좋다고 다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여쭤봐 보셨거든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팝업이라든지 스토어들을 했을 때 이제 김하늘 작가님 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들 할 때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보긴 봤는데 직접 만나 뵙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나오나요? 네, 너무 발표를 이상하게 했나 싶어서 네, 잘 전달이 됐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발표하면서 사실 지방에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 사실 두 분 다 이제 TV로만 봤었거든요. 저는 네, 여기도 SBS에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했는데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꽤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또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누군가 영감을 받고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같이 디자인한 형이지만 네, 기분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형님이. 네, 제가 잘 전달해드리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너무 전문적인 대표님들 사이에서 네, 같이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고 네, 뒤에 바다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소감을 잘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김하늘 디자이너님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좋았던 포럼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주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망원동에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진행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시장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그냥 검은 봉지 하나만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맞을까요? 네.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알맹 상점을 오픈하기 전까지 그 운동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나 원동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검은 비닐봉지를 없애보겠다는 사실 목표이긴 하지만 그냥 쓰레기 봉지 하나 정도를 거절하는 것조차가 힘든 세상이 어찌나 지속 가능할까,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들을 이제 시장 상인분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면서 상인의 그 회의가 11시 저녁 11시에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쫓아가서 그 회의들을 참석하면서 음료수를 다 드리면서 거북이 코에 빨대 꽂힌 사진이라든지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비닐봉지를 어떻게든 우리는 같이 줄여보는 걸 하면 어떻겠냐를 설득을 많이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상인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리고 상인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조차 잡상인 취급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욕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김하늘 작가님처럼 난 욕 많이 먹은 것 같아 하지만 저도 정말 이런 걸 하면서도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환경 운동을 이제 먼저 좀 진행하시고 이제는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서의 또 다음 스텝을 밟고 계시는데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역 기반으로 망원 시장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에코백을 기부받아서 그 기부받은 걸로 시장 상인분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실제 그냥 장을 볼 때 비닐봉지 없이 그냥 장을 볼 수 있게끔 무료로 나눠드리는 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백을 기부받아서 그것들로 이제 장을 보신 것들 저희 상점에서 장을 볼 때 나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했을 땐 종이백을 기부받은 거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사용을 내가도 모르는 새에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녹여내려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저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멸종위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멸균팩이랑 종이팩 관련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교육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교육안을 통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지금 교육안이 뿌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어른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교육안뿐만 아니라 그 종이팩을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면 수거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지자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관할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가 229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재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제 잘 안 하고 있고 관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어요. 이게 왜 하게 됐냐면요. 환경부에서는 페트병,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이랑 그냥 플라스틱이랑 분류해서 지금 배출하고 계시죠. 근데 그 시스템을 지금 종이팩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원래는 종이팩도 종이랑 따로 분류해야 된다. 이것들을 지금 환경부는 고지를 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는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투명한 페트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분류를 하여도 실제 수거하는 업체에는
배차가 없고 그래서 그 배차가 없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지원금도 없고 그래서 수거 차량은 한 대이기 때문에 실제 투명한 것과 페트병이 같이 섞여서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실어서 다시 걸러지는 작업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 그대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환경부에서는 정말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재활용 업체는 거의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의 지원이라든지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제도랑 같이 엮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들이 엮어지지 않고 있고 따로 놀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계속 환경부도 잘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시민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실제 일반 사람 그냥 이런 시민들도 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정말 재활용이 될까였을 땐 우리가 버린 쓰레기도 재활용이 잘 된다라는 걸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카페에 이제 엮어서 이런 캠페인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도 이러한 캠페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로웨이트 샵이랑 아니면은 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랑 좀 협업해서 이루어 나가면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단순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만 해도 그냥 판매자로서 사장 대표님으로서의 고민에 대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게 민관이 같이 잘 돌아가야 더 이제 나은 방향성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라서 이게 이 메시지가 손님으로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집중하셔서 같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같이 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같이 또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송재 대표님께서도 옆에서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표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 구매만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그 구매만으로도 환경적 소비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정확히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의 브랜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소비자들은 제일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맛있어야 지속적으로 가게를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맛있다라는 피드백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시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뭐 이렇게 더 가져오시면은 용기를 가져오시면 더 드리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오피셜이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저 구매를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런 안내를 좀 꾸준히 드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김하늘 디자이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네. 이게 좀 실패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죠. 어쨌든 막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어떤 지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제 뭐 졸업 작품이었던 상황들을 또 제외하더라도 네. 그 당시 이제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들도 그러셨고 주변에 친한 지인들도 그랬었고 이제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가 나무 목공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졸전 그 졸업 전시회도 이제 나무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하지 말라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굳이 그런 반항심이 아니더라도 뭔가 분명히 될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에 조금 의존을 많이 하는데 꿈에서 막 인터뷰하는 꿈도 막 꾸고 막 사람들이 이 마스크 촬영 되네 막 이런 꿈도 꿨었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새로운 창조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장에 많은 참가자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다 남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해당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진영님이 이제 질문해주신 내용인데요.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하셨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문구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그 문구를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그걸 꿰뚫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물건을 살 때는 언제나 설레서 사는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설레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나 노하우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진짜 설레임이라는 게 혼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물욕이 많아서 저희 상점에 그 물건이 플라스틱 없이 이제 다용 제품이라든지 뭐 일회용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까지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리필 제품까지 해서 총 7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의 실험을 통해서 좋은 물건들을 좀 더 무포장으로 제공할 수 있고 다회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내가 설레임이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아닌데 라든지 내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거나 두면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이 꼭 있어요. 그걸 어떻게 걸러내냐면요. 저는 항상 10번을 생각하고 사요. 네, 처음에 가자마자 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참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때 진짜 욜로족이어서 어디 그냥 삘이 꽂히면 그날은 반차 내고 그냥 놀러 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소비도 그냥 딱 꽂히면 산다. 할부를 끊어서라도 산다. 좀 이런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 소비를 바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소비를 하고 난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돈을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뒤에 한 사람의 목숨이랑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번은 진짜 딱 고민하고 사자. 이렇게 되면서 한 번 고민하고 2번 고민하고 집에서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게 설레여서 사는 건가?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가? 정말 왜 필요하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그래, 난 이래서 그래서 사는 거야가 딱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 이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되게 오래 쓸 수 있더라고요. 가격 비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죠. 10번 정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김하늘 디자이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안미 뭐 이제 영어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23으로 끝나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스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어쩔 수가 없는데
작업 환경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 소재이기도 하고 이제 그 소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이 뜨거운 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작업할 때 튼튼한 마스크를 잘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유해 물질이 나와서 만약에 저를 걱정해 주시면은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마스크 튼튼하게 뭐 겹쳐서 끼겠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유해 물질이 나오는 행위를 하면서 이게 예술이라고 칭하는 게 모순이다 라는 얘기도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대면이 아니더라도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플라스틱 재활용이든 유해 물질은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저는 어떤 그런 재활용을 하는 공장 단위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인 작가로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나 어떤 뭐 매체에서 이렇게 취재가 왔을 때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이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위가 조금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공장 단위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이제 그 뭐죠? 그 산타 뭐 굴뚝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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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질문은 이제 작가님을 걱정하시는 내용의 질문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히트건이라고 하나요? 그 열풍기를 통해서 마스크를 녹이시는 모습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꼭 작가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 네. 저희 다양한 기관들과 매체에서도 친환경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같이 좀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더 안전하게 집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녹인다는 건 잘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환경 저희 역시도 저희 센터에서 작년에 그 충격어택이라는 업사이클링 공작소라는 이동형 트럭을 활용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참가자분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시는 디자이너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지점의 질문들을 더 들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재밌는 질문은 그 의자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내구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최대 뭐 이런 것들도 좀 실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아까 제가 PT 할 때 발표할 때 보여드렸었던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다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체구가 좀 큰 편이라서 작업했을 당시 거의 100kg였어요. 살이 많이 쪘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작업했을 때는 내가 100kg면은 내가 앉을 수 있게 만들면 딴 사람들도 다 앉을 수 있겠다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근데 그 이상으로도 뭐 제가 앉아 있고 제 친구들이 위에 2명이 더 올라와서 앉아도 뭐 괜찮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송재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민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질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그
아무리 내용물만 사고 싶지만 결국 대기업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이었고, 그리고 또 지역에는 또 리필 스테이션이 없는 곳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부족한 분리수거 공간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는 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데, 그런 지점들을 이제 송 대표님도 혹시 같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고민을 하죠. 그 가게를 하다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분리수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고민도 이제 리빙랩 참여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신부동에 있던 공간 자체가 원룸 거주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실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처음에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 뭐 앞에 이제 이주훈 대표님처럼 정책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아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제가 불편하면 저는 제가 해결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저희 매장에는 바로 옆에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회용 투명 봉투만, 플라스틱만 담길 수 있는 거는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가게가 같이 버려주진 않죠. 그래서 막 버리게 되는 게 현실이고, 지방에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뭐 공익활동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시청에다가 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송유미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이게 좀 관심도가 낮은, 그리고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농촌과 어촌들에서는 또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좀 잠깐 지나간 얘기로 관에서도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좀 참여를 좀 해주셨을 때 그런 부분들도 다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세 분께 짧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가벼운 좀 재밌는 질문으로 한 번씩의 질문을 하면서 좀 포럼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송재현 대표님한테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혁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요거트 앤 그래놀라 정말 맛있어요. 네. 짧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네, 존맛탱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버전과 그 녹화 버전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한우 디자이너님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스크로 제작하셨던 의자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으신지? 아니요. 네, 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이주훈 대표님께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벌크 단위로 이제 제품을 이제 배치하시고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내용의 어떤 성분 같은 것들을 다 표기를 하실 텐데, 그 이제 좀 기능성 제품까지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샴푸, 바디샤워 이런 것처럼 그걸 또 세분화해서 기능성 제품까지, 뭐 탈모 방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계신지 여쭤보시는데. 샴푸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선크림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포럼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공통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께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성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가 아닌 좀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편하게 답변 짧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사실 쓰레기 관련해서 좀 덕질을 하다 보니 다양한 쓰레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좀 심각한 쓰레기 중에 하나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최악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좀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서울역에 또 2호점이 있어서 거기 이제 비건 카페로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 좀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쓰레기 어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택이라고 하면 요즘엔 되게 힙하게 느껴지지만 아직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어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환경에 관심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환경 운동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동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바다를 오래 보고 싶으면 같이 동참해주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송재현 대표님.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제로 웨이스트 샵 말고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데 저는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제품 제작 쪽에 좀 관심이 많고요. 원래 제품 제작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작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 안에 환경적인 가치를 좀 어떻게 녹여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뭐 인스타그램을 보시던지 하면은 사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뭐 지금 널리 알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결합해야 될까라는 조금 고민들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과 굉장히 큰 연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환경적인 요소라도 만든 제품들을 좀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죄의식이 없이 안전하게 좀 소비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하늘 디자이너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뭐 딱히 환경 관련된 뭐 비건 푸드 이런 것들 말고 그냥 맛있게 해서 먹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좋아하고 특히 해산물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저녁에도 횟집에 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그 박재범 님이 그 원소주라고 이제 한국 가수 중에 최초로 소주를 런칭하면서 이렇게 막 하신 게 있는데, 저도 뭔가 맥주 같은 것들 만들어서, 물론 이제 더 유명해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면은 맥주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곧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 이렇게 또 저희 저녁에 또 영감을 또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2시간 정도 이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발제자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포럼이 있기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4단체와 4명의 인물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또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환경 운동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엔가는 또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충남사회혁신 포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는 다음 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도 이어지게 될 거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바라고, 그리고 오늘 포럼의 내용을 놓치신 분들은 또 이제 유튜브에 풀 버전이 있으시니까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빛내주신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포럼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